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가 있냐면 점점점인데 뭐냐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1학년 때도 조금 약간 맛보기로 했던 건데 사실 맛보기보다는 약간 거의 발을 담궜죠. 이번엔 물질 특성 관점으로 다가가는 거야. 오케이? 뭐 물론 그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반복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넘어가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얘들아 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동일합니다. 방향만 다른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랑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랑 이렇게 방향만 다른 거지 결국에는 온도는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녹는 점, 어는 점은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 끓는 점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것들은 왜 발생을 하느냐, 왜 발생하냐면 분자 간의 인력 차이로 발생을 하고요. 순물질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일정한 값, 우리가 작년에도 배웠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순물질일 때 일정한 값이에요. 혼합물도 우리가 볼 건데 혼합물에서는 일정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녹는 점부터. 일단 녹는 점 같은 경우는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지. 고드름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초콜릿이 녹는다, 버터가 녹는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융해죠, 융해. 융해는요, 고체가 이렇게 액체로 변하는 걸 융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는 점은 반대지. 이제 융해의 반대가 뭐야? 바로 응고죠, 응고. 그래서 응고는요,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내일 볼 끓는 점은요 뭐냐면요 끓는 점은 물이 물이 보글보글 끓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물을 끓여. 그럼 보글보글 끓잖아. 한참 뒤에 보면 어떻게 돼? 거의 없어져 있죠? 그치? 다 날아가고 없어. 그쵸? 물이 없어진 거야? 아니지. 날아간 거죠. 기체가 돼서. 그래서 끓는 점은 기화를 나타내고요. 기화는 액체가 이렇게 기체가 되는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걸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끓는 점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니까. 간단하지 않나? 얼른 적으세요. 넘어가서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물질의 특성,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세 번째 녹는 점과 어는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그 땡땡 옆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일단 녹는 점의 경우는요. 내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얘네는 여기를 끊어내는 거야. 고체를 끊어서 자유롭게 불규칙한 액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의미를 보면요.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봐봐 내가 방금 끊어낸다고 했어. 끊어낸다고. 얘를 끊어낸다고 했지. 끊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력을 끊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끊어내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얘들아 막 김종국이랑 추성훈이랑 안고 있으면 끊어내는 거 쉽겠어? 어렵죠? 끊어내는 거 어려워. 힘센 사람들이 꽉 붙어있지. 인력이 엄청 강하잖아. 그쵸? 사실 걔네는 악력이 강한 거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붙어있는 건 떼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온도가 더 높아야 돼. 그래서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강한 물질, 녹는 점이 높다. 얘는 녹는 점이 좀 높은데 이런 애들은 인력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적으세요. 반대로 어는 점의 경우 보겠습니다. 어는 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위에 반대지? 정확히 반대, 정반대. 이렇게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쵸? 액체를 고체로 응고시키는 거.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액체를 냉각시켜서 고체로 상태 변화할 때의 온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위에랑 뭐가 이 추가 설명 뭐가 들어가야 되냐. 얘도 당연히 인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인력을 어떻게 한다? 인력을 만드는 거지. 이번에는 야 봐봐. 얘네를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 얘네를 호잇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너무 그 효과음이 별로였나요? 네, 어쨌든 얘네를 이렇게 슉 해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걸 슉 해서 얘네를 붙이려면 애들이 붙어야 되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온도를 낮춰.
애들이 붙으려면 얘들아 온도를 가해주면 열을 가해주면 얘네가 막 달아난단 말이야. 그지? 뜨거우니까. 근데 이제 얘네를 온도를 낮춰. 그럼 애들 추우니까 모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봐봐. 인력이 강한 물질은 인력을 생성함에 있어서 쉽게 생성이 되겠지. 왜냐면 조금만 온도를 내려도 애들이 쉽게 모여. 이해하니? 이해하니 뭐니?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온도를 살짝만 낮춰줘도 애들이 인력이 강하니까 쉽게 모인다고. 근데 반면에 인력이 약한 애들은 온도를 낮췄어. 근데 온도를 낮춰도 얘네가 쉽게 모이질 않아. 인력이 약하니까 떨어져 있고 싶대 아직도. 그래서 온도를 심하게 낮춰야 얘네가 모인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느 점이 낫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인력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합치는 게 쉬워서 어느 점이 높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죠. 그래 방금까지 다 이해했는데 인력이 강한데 왜 어느 점이 높지? 어느 점이 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죠. 왜냐면 봐봐. 그 인력이 강한 물질은 온도를 살짝만 낮춰도 애들이 쉽게 모이니까 봐봐. 내가 기준을 20도로 해볼게. 어떤 물질은 어느 점이 0도야. 그리고 어떤 물질은 어느 점이 마이너스 20도야. 그러면 어떤 게 더 어느 점이 높은 거야? 0도가 더 높은 거지. 마이너스 20도보다는. 그죠?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20도에서 조금만 내려가는 게 0도겠죠? 20도만 내리면은 어떤 물질은 얼어. 그치? 얘네는 인력이 강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한 40도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0도면. 40도를 내려야 언다. 그럼 얘는 인력이 강한 거죠. 둘이 비교했을 때.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20도랑 0도랑 비교하면 0도가 온도상으로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인력이 강한 물질일수록 어느 점은 더 높다라고 설명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은 정확히 정반대이고요. 반대의 상황이다. 근데 둘의 온도는 같다. 같은 물질이라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어느 점이 0도라는 물질이 바로 물인데요. 물의 녹는 점 또한 0도입니다. 방향만 다른 거죠. 얼음이었다가 물로 변하는 온도, 시작하는 온도 그게 0도고요. 물이었다가 얼음이 되는 온도, 그 시작하는 온도가 0도야. 둘은 같아. 이렇게 녹는 점, 어는 점 일단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엔 예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질소랑 나비랑 염화나트륨, 철 얘네들은 나와 있는데 두 개가 비어있죠. 에탄올이랑 얼음. 얘네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좀 더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쌤이 비워놨어요. 일단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14.1도고요. 얼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녹는 점과 어는 점 모두 0도. 됐죠? 물론 이 나머지 친구들도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서 얘네가 이 온도들이 방향이 반대로만 가면 어는 점이기도 한. 됐죠? 녹는 점 예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이 얼음 그리고 질소 마이너스 210도 엄청 낮지. 그래서 이 액화질소가 엄청 온도가 낮아서 얘네를 이제 무슨 그 혈액을 보관할 때 액화질소를 써요. 온도가 매우 낮아서. 그리고 요런 납 같은 거 327.5도죠. 금속인데 327.5도. 그 다음 철 같은 건 훨씬 높죠. 1538도. 우리 이따가 그 녹는 점에 활용할 때 그때 한번 나오는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넘겨서 이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각 구역의 상태를 한번 볼 건데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는 역시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온도 변화. 그럼 일단 밑그림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다가 팔미트산과 로르산 거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려볼게요. 팔미트산은 초록색, 로르산은 빨간색. 네, 이쁘죠? 여기에서 이제 각 구역별로 일단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눠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죠. 여기는 기역, 요렇게는 기역. 그다음에 이렇게 일정한 부분 니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산 봉우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를 이제 디귿이라고 할 건데 요 영역이 있고요. 이거랑 이거 원래 따로 봐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영역이랑 내려가는 영역. 어쨌든 근데 우리는 합쳐서 그냥 디귿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일정한 영역도 리을. 그 다음에 저 아래에 내려가는 거, 최종으로 내려가는 거는 미음. 이렇게 했고요. 표 가져오겠습니다. 표 가져와서요. 여기 이제 기역부터 볼 건데요. 기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냐면 기역 같은 경우 여기 깜빡이. 여기는 이제 시작점은 우리가 녹는 거잖아. 그러니까 녹는 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우리가 고체로 잡을 거예요. 여기는 고체.
네, 여기 지금 고체가 있는 거야, 고체. 지금 고체예요. 8m 상한이랑 로르산이랑 둘 다 고체로 시작하는데 이제 열을 가하는 거야. 열을 가하면 어때? 얘네가 온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지점, 어느 순간 이 지점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액체랑 고체랑 섞여 있겠죠? 고체가 갑자기 뿅 하고 액체로 변하는 게 아니라 고체가 액체로 서서히 변하니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는 고체 플러스 액체.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융해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바로 녹는 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여기 디귿. 네, 디귿 첫 번째. 근데 여기서 이 디귿은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디귿 먼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디귿. 여기는요, 이제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데 완벽하게 액체로 다 변한 거야. 그러면 뭐만 남아? 액체만 남겠지. 액체만. 그리고 상태 변화는 따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온도가 쭉 올라가고 상태 변화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내려가는 디귿 쪽 볼게요. 내려가는 디귿 쪽. 여기는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아직 여전히 액체인데 이제 온도를 낮추기 시작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온도를 지금 높인 거고요. 열을 가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이 아래 영역은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냉각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액체. 근데 온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액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 여기죠. 여기를 딱 만나면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일정한 구간. 여기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고 있죠. 근데 액체가 또 뿅 하고 고체로 변하냐? 아니죠. 우리가 얼음을 얼리려고 물을 넣어놓으면 얘들아 닫았다가 열면 바로 얼음 돼 있어? 아니지. 그건 무슨 엄청난 냉장고도 아니고, 그쵸? 이게 서서히 변한단 말이야. 액체에서 고체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섞여있는 영역이 있겠죠. 응고가 일어나는 액체 플러스 고체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응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얼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얼음이 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명칭을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 여기는요, 이제 액체가 고체로 완벽하게 변해서 고체만 있는 영역.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얘들아, 이 일정한 영역 있잖아. 일정한 영역. 이 일정한 영역 지금 이렇게 선생님 손으로만 이렇게 슉슉 해도 어때? 높이가 같죠? 지금 8m 산, 위에가 8m 산이지 초록색 선은 이 일정한 영역, 융해하는 데랑 응고하는 데랑 높이가 같고요. 로르산도 마찬가지로 융해하는 영역이랑 응고하는 영역 높이가 같아요. 둘 다 같은 물질일 땐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가 일정한 이유. 이거는 1학년 때 했지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일정한 이유는요.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이죠.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얘네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온도가 변화하는 건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상태 변화를 하니까 그쪽으로 열 에너지가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원래는 이 열 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얘네가 상태 변화를 하니까 그쪽으로 다 열 에너지 가가. 그럼 얘는 뭐야? 왜 일정하지? 이러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에 네, 일정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정리 이쁘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뭐 할 거냐면요. 양에 따른 녹는 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녹는 점 기준으로 양에 따른 녹는 점 그래프를 또 그려볼 건데 너네 그래프 나와 있지? 우리 그래프 같이 그려볼게. 일단 이것도 역시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고요. 일단 밑그림 그리고서 우리가 10g, 20g 이렇게 있잖아. 10g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10g. 10g일 때. 네, 일단 10g인 경우에는요. 6분에 녹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녹는 데까지 9분. 그러니까 3분 걸리죠. 3분. 그 다음에 20g 한번 볼게요. 20g의 경우에는요. 네, 14분에 녹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19분까지 걸려요. 녹는데. 5분 걸렸네. 5분. 얘는 3분 걸렸고 얘는 5분 걸렸어요. 그리고 얘는 시작점이 6분, 얘는 시작점이 14분. 그럼 얘들아 봐봐. 20g인 경우는요. 녹기 시작하는 시간도 한참 뒤고 그리고 녹는 온도 완벽하게 녹는데 걸리는 시간도 5분이야. 총 2분이 더 걸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를 비교해보면 어떠냐. 양이 많아도 녹는 점은 일단 일정해. 이거는 네 그쵸.
양이 많은데도 일단 녹는 점이 이렇게 일정해요. 지금 일정한 영역, 여기 일정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녹는 점이 변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녹는 점이 변하지 않아.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얘기했던 거에 시간만 추가된 거죠. 네, 시간은 더 오래 걸려. 양이 많으면. 이거 생각하면 되지. 초콜릿 조금 녹일 때랑 많이 녹일 때, 버터 조금 녹일 때랑 많이 녹일 때, 그치? 뭐 얼어있던 거, 얼음 엄청 양 많은 거, 막 이만한 거, 이만한 얼음, 너네가 이런 얼음을 쓸 일은 없지만 이만한 얼음 녹는 거랑 우리 먹는 요만한 얼음 녹는 거랑 뭐가 더 조금 걸려? 당연히 조그만 얼음이 더 조금 걸리지?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거기다 뭐 쓰냐면 초콜릿 녹일 때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콜릿 녹일 때. 그래서 그거를 거기 박스 안에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초콜릿 녹일 때 아니면 얼음이 녹는 거 뭐 이런 거.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죠.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에 어느 점을 볼 경우에도 우리가 물을 엄청 많은 양을 대야에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얼리는 거랑 조그만 트레이에 조금만 얼음 넣어서 얼리는 거랑 뭐가 훨씬 오래 걸려? 대야가 훨씬 오래 걸리겠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양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치만 어느 점이 더 달라지진 않아요. 어느 점은 0도로 다 일정하고요. 물질의 특성마다 뭐 어떤 거는 0도, 어떤 건 114.1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지만 양에 따라 시간은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옆에다가 박스에다 잘 적어주세요. 그래서 막 요런 그래프, 요렇게 막 여러 가지 그래프가 막 섞여 있을 때 층이 같다, 이 높이가 같다, 그럼 같은 물질. 오케이? 근데 이 높이가 같은데 더 오른쪽으로 밀려 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려난 게 양이 많은 거. 오케이? 그 층이 다르다. 그럼 다른 물질. 오케이?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넘어가서 우리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활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텅스텐의 경우 볼게요. 텅스텐. 텅스텐의 경우는요,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녹는 점이 매우 높은데 얼마나? 3422도. 3422도. 아까 몇 도냐? 철이 1538도였어. 근데 얘는 지금 3422도지. 훨씬 높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 전구의 필라멘트에 쓰여요. 그 램프나 전구 보면은 근처에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쓰여 있거든. 물론 너네가 쓰는 것들은 다 이렇게 가려져 있지, 보호막으로. 근데 이제 그거 맨손으로 만지면 엄청 뜨거운 화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안에 필라멘트는 얼마나 잘 버텨야겠어, 그 온도를 견디라고 이 텅스텐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녹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램프. 네. 진짜 뭐 백열등 이런 거 전구같이 생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는데 그 필라멘트가 이렇게 닿으면 진짜 뜨거워. 진짜 이렇게 닿으면 진짜 뜨겁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필라멘트도 얼마나 온도를 잘 버텨야겠어.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텅스텐이라는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을 쓰면 네, 이 정도 3422도까지 올라갈 일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끊어질 일이 없겠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은 보겠습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요. 네, 수은은요. 이번엔 녹는 점이 낮은 경우에요. 얼마나 낮냐면 별로 안 낮아요. 네, 마이너스 38.8도입니다. 녹는 점이 마이너스 38.8도씨여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수은은 금속이에요. 금속. 근데 이제 얘가 녹는 점이 낮으니까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인 거지. 금방 녹아서. 그 온도, 녹는 온도가 38.8도씨라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이 수은은 마이너스 38.8도씨보다 더 아래, 막 마이너스 40도, 막 이럴 때에는 금속으로 존재를 하지만 이 온도 이상인 경우에는 액체 상태인 거죠. 그치? 액체 상태야.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쓰냐면 온도계에 주로 쓰는데 온도계에 쓸 때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그 다른 조건이 뭐냐면 온도에 따른 팽창 정도가 일정해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열팽창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1도씩 올라갈 때 온도 1도 올라갈 때 1mm 늘어나고 온도 2도 올라갈 때 2mm 올라가고 온도 3도씩 올라갈 때 3mm 올라가고 이렇게 온도에 따른 팽창 정도가 일정해야 우리가 온도계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치? 만약에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막 10mm 늘어나고 온도가 2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30mm 막 이렇게 늘어났어. 3배.
그러면 안 되겠지.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나야 우리가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열팽창 정도가 일정하고 또 녹는 점이 낮아서 액체 상태니까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계에 쓰인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걸 진짜 체온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옛날에 이거 과학실에서도 좀 많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몸에 닿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수은이. 학생들이 얘들아 얌전히 온도만 재진 않잖아. 그치? 막 이걸로 막 찌르기 놀이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깨지면 혹시나 노출이 될까봐 요즘은 다른 종류로 많이 씁니다. 수은 온도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온도계예요. 네, 많이 봤죠? 옛날에. 요즘에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 이제 안에 재료가 다른 거라는 소리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봐.